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스피커가 항상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스피커가 사실 음악을 저희처럼 그냥 재생음을 듣는 이런 입장도 있고 음악을 또 만드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드는 사람들이 스튜디오에서 이제 모니터링 스피커를 쓰죠. 투웨이 북쉘프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뭐 액티브도 있고 패시브도 있겠지만 투웨이 북쉘프 모니터링 모니터 레퍼런스라고 할 만한 스피커들 가정용에서도 쓰고 그 스튜디오에서 쓰는 브랜드들 이렇게 보면은 뭐 많이 있잖아요. 멀리 올라가면 BBC 3/5A 계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바워스앤 윌킨스도 그렇고 뭐 ATC도 그렇고 뭐 제네렉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스피커의 어떤 특징, 강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투 유닛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멀티 유닛 그 이상의 멀티 유닛은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 다 위상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유닛별로 그런 게 일단 모니터링으로서는 진짜 치명적인 어려움이 될 테니까 그 최소한 투 유닛으로 좀 그렇게 해서 가장 고성능의 어떤 스피커를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투웨이 북쉘프가 사실 저역한이나 뭐 양감이나 뭐 전체적인 스케일 이런 거는 좀 축소가 있지만 그 대신 굉장히 이제 위상 에러 이런 게 가장 적고 그렇죠. 그래서 포커싱도 굉장히 정확하고요. 전체적인 밸런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강점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우퍼 구경이 이제 커지고 스피커 이제 이걸로 커지고 이러면은 저역 쪽에 이제 딜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투웨이 북쉘프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근거리에서 모니터링 용으로 쓰기에는 가장 적합한 그런 규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PMC를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까 여러 브랜드들 얘기했지만 PMC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피터 토마스. 아까 얘기했던 BBC 모니터 그쪽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김 편님 PMC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코라님 말씀한 것처럼 BBC에서 스피커 검수를 하는 그런 그 R&D 쪽에 있어갖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아드리안 로더랑 트랜스미션 라인 스피커를 개발을 해갖고 5번에 걸친 재도전 끝에 BBC 라이선스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BB5를 만들었는데 그때 BBC 사내 규정이 직원은 외부 스피커를 만들 수가 없다. 그렇죠. 이해 충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고서 설립한 회사가 이제 91년에 설립한 회사가 PMC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PMC가 보면은 일반 하이파이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이파이 오디오, 하이파이 스피커 라인업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PMC의 프로 라인업이 있어요.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이런 그 라인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액티브 스피커들이 많고 실제로 PMC는 보면은 피터 토마스 자체가 엄청난 음악 광이고 또 음반 컬렉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 옛날 싱글반이라든가 뭐 이런 희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해외에는 레코드 스토어 데이라고 있는데 그 레코드 스토어 데이 기념해가지고 이제 한정반을 엄청 찍어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엘튼 존의 앨범을 이제 RSD 에디션으로 냈는데 보너스 트랙 곡을 피터 토마스가 제공하고 그랬어요. 저작권자도 없고 판권 가진 뭐 회사에서도 못 구하고 있는 희귀 버전 이런 것들을 피터 토마스가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분 한국에 왔을 때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그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상당히 거구시잖아요. 도인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뮤지션, 좀 아티스트 그런 이 최치가 많이 풍기는 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음악 쪽을 생산하는 크리에이터 그쪽에 또 상당히 PMC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스튜디오, 음반사, 뮤지션도 상당히 많고. 그렇죠. 국내에서 모니터 스피커로 쓰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 직장 다닐 때 이제 선물로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니터 스피커였어요. TV2라고. 결국 그 스피커를 가져가서 자기 이제 스튜디오 작업할 때 쓰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검증된 브랜드가 PMC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PMC가 여러 가지 스피커 라인업을 계속 거쳐 왔었어요. 뭐 상당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저도 실제로 제가 이제 구입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했었고, 김편님도 여러 가지 또 모델들, PMC 스피커를 애장하셨었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역사적으로 짚어볼 만한 스피커가 하나 있는데 이 스피커입니다. 아주 작죠. 그렇죠. 저희가 기존에 막 리뷰했던 스피커들 보면은 뭐 에펙트도 있고 뭐 SE 라인업들, 거구들 있고. 예, 상급들 리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아주 조그만 스피커입니다. 이름하여 DB1 골드인데요. 이 스피커가 근데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아주 작은 그냥 엔트리 스피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PMC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모델입니다. 그렇죠. 이게 연역이 좀 길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2002년에 예. 탄생을 했어요. 2002년이면 잘 아시겠지만은 예. 우리나라 그 한일 월드컵 해갖고 4강 신화 막 들뜬 막 그 무렵이었잖아요. 그때 얘가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그 모델명 짓는 게 참 재밌잖아요. 그 말씀드린 BB5 같은 경우는 빅박스다 그래갖고 그렇죠. BB잖아요. 네. 그리고 뭐 TV도 있었고 제가 쓴 것도 타이니 TB2i 그렇죠. 네. 타이니 박스였고, 근데 그보다도 더 작은 DB거든요. 이거는 딘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딘키를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 투스몰, 아주 작은 스피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시기에도 그렇지만은 이 피터 토마스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네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컴팩트한 스피커. 예. 그런데도 얘네의 어떤 시그니처인 ATL을 집어넣은 가장 초소형의 스피커를 만들기 위해서 딱 태어난 게 2002년에 DB1S DB1이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S가 붙은 거는 짐작하시겠지만 스튜디오요. 스튜디오요. 네. 그러니까 2002년에 태어난 거는 지금은 소프트 돔인데 그때는 알루미늄 돔 필터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5년 후인 2007년에 DB1 S 플러스, DB1 플러스가 되면서 네. 소프트 돔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이제 개량 버전인 DB1i가 2009년에 나오고 네. 지금 보시는 골드가 붙은 이 모델이 2016년 그러니까 PMC 설립 25주년을 맞아서 네. 딱 당당하게 나온 스피커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PD님 얘기 듣고 보니까 월드컵 베이비네요. 아, 그러네요. 네. 하여튼 이 작은 스피커 하나가 PMC 역사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버전도 여러 가지 나오고 이랬으면은 그만큼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었고 그만큼 또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그런 증표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골드 에디션 이 스피커는 과연 어떤 설계를 갖추고 있을까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에서 보듯이 이제 트위터는 1.1인치 소노렉스 소프트돔 트위터예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미드베이스 우퍼는 5.5인치 그러니까 펄프콘을 채용하고 있고요. 전면에서 보면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사실 보면은 이름에서 의미하듯이 금색의 이 나사가 탁탁탁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개가 박혀 있죠. 예.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네. 어떻게 보면은 요즘 트렌드하고는 조금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안 보이는 게 대세인데 그렇죠. 사실. 이걸 당당하게 그것도 금빛으로 금장을 했고 예. 아까 코나님하고도 얘기를 이제 사석에서 나눴는데 얘는 후면이 진짜 딱 다부지고 정말 이거 그냥 나 모니터 스피커다. 예. 후면을 보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어떤 제품이나 사물이나 이걸 볼 때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뒤태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뒤태가 멋있는 스피커예요. 예, 예. 맞습니다. 뒤태를 보면은 뒤에 이제 상단에 예. 바로 이 스피커의 어떤 시그니처 설계라고 할 수 있는 포트가 마련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 ATL입니다. ATL, Advanced Transmission Line. PMC의 스피커마다 이 트랜스미션 라인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길이가 얘는 보니까 1.5m예요. 5m. 예. 이거 왜 1.5m일까? 약간 궁금한데. 그렇죠. 예, 김편님 왜 그럴까요? 예, 일단 요 단면을 보면은 네. 여기 이제 앞에 밑에 이제 우퍼가 있잖아요. 5.5인치 우퍼. 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갖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뒤로 나오거든요. 빠지는. 예. 요 길이가 1.5m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대충 그까이 거 뭐 1.5m가 아니라 예. 트랜스미션 라인을 구하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공진 주파수에 해당하는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Hz면은 6.5
한 몇 메타가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0.25 그러니까 4분의 1을 곱하면은 원하는 ATL 트랜스미션 라인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네. 얘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원래는 1.715m가 나오거든요. 아, 네. 그래야지 그거를 그 ATL 길이가 넘으면은 공진 주파수 50Hz 이하로 더 내려갈 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유닛과 같이 조화를 해서 하모니를 해서 그 길이를 구했기 때문에 더 짧게. 네. 그러니까 1.715m가 원래는 표준인데 네. 이러면은 너무 길다. 그래서 이거를 요 소형 컴팩트에 맞게끔 더 줄이면서도 네. 공진 주파수를 50Hz 이하로 다운시키는 게 가능했던 거죠. 아. 그래서 얘네가 강조하는 게 A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트랜스미션 네. 라인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 길이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어드밴스드가 붙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1.5m는 그렇게 해서 나온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5.5인치 미드우퍼의 요 사이즈인데도 네. 진짜 저역 하한이 50Hz가 내려가는 거는 네. 정말 그 ATL의 성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이 바이와이어링 지원을 하죠. 예, 바이와이어링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게 캐비닛 쪽에서 보면은 이게 전면 패널의 그 마감과 그 나머지 패널들의 마감이 달라요. 그렇죠. 예, 스튜디오 라인업에서 넘어온 건데 보니까 그러니까 표면의 어떤 전면 패널에서 표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규칙한 반사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렇죠. 예, 그런 마감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얘도 분명히 이제 그 패브릭 그릴이 있잖아요. 예. 하지만 떼놓고 보면은 앞에 이 소프트 돔 예. 따로 무슨 헥사 그릴이라든지 이 철제 보호망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이 팩트 시리즈만 해도 두터운 철제 그릴이 붙어 있잖아요. 보호. 네. 근데 얘는 왜 없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태생이 스튜디오라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 하는 아저씨들이 그거 막 건들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용이나 그 보호하려고 이제 네, 있는 네. 건데 이런 면을 봐도 얘는 태생이 스튜디오 모니터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프로 쪽에서 지금 뒤에 사진 나오는 것처럼 네. 저런 분위기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아, 맞아요. 그렇죠? 예. 제가 처음에 이거 국내에 수입됐을 때 제가 아마 최초로 제가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런 이게 사진 이런 걸 보면서 좀 리뷰 쓸 때 좀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스튜디오 뭐 모니터링 룸에서 이렇게 뭔가 보고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네. 그리고 스튜디오 환경이라는 자체가 또 니어필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엄정하게 그 모니터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나중에 이제 처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이 DNA 자체가 모니터 네. 스피커인 거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만듦새나 예, 그런 설계는 이 정도고요. 그리고 전체 주파수 재생 대역은 최저 50Hz, 그러니까 중간 저역 쪽이죠. 그렇죠. 예, 중간 저역 쪽이고 고역은 이제 25kHz까지 초고역까지 재생하는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감도가 87dB,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공칭 임피던스는 8옴, 예, 이렇게 재원이 마련된 그런 스피커고요.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가 청음해 보면서 평가를 해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사운드를 내주는지 한번 시스템을 꾸려봤습니다. 저희 이번 시스템은 저희가 평소에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네, 일단 네트워크 렌더러는 소모디오의 SMS200 울트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M 스케일러, 일종의 업스케일러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이텍 맨해튼 2 DAC 사용했고요. 프리앰프는 패스랩스의 XP12, 파워앰프는 일렉트로 콤파니의 AW250R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스피커의 어떤 가격이나 이거에 비하면 아주 호강을 많이 해주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저 세팅이죠. 파워앰프만 해도 파롬에서 250W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경험상 PMC는 예. 앰프 출력이라든지 드라이빙이라든지 댐핑 팩터가 좋을수록 더 그래요? 좋은 소리를 내주는 맞아요. 정말 자기가 들어온 대로 내보내주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호화스럽게 한번 네. 좀 매칭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몇 곡 녹음을 해봤는데요. 한 3곡 들어보면서 또 음질적인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곡 들어보시죠.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the light has disappeared. Since you've been gone, everything has gone away. How can I love somebody else? How do I live without you? I need your love. Can't you hear me?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오랜만에 좀 녹음을 해봤는데요. 웅산의 I Love You라는 곡입니다. 저는 이 곡 딱 들으면서 투웨이 북쉘프는 이런 맛을 쓰는 거지. 딱 진짜 포커싱이 아주 스케일이 크진 않지만 굉장히 명료하게 딱 잡히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PMC가 원래 이런 소리였지. 그렇죠. 약간 두 가지를 동시에 좀 느꼈어요. 예. 저는 코난이 두 번째로 느낀 걸 먼저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 25 시리즈가 되면서 약간 놓쳤던 네. 어떤 PMC만의 어떤 마초적인 그런 약간 밀도감, 야수성. 네. 어떤 남성미. 수컷 뭐 네. 이런 느낌이 이 가장 컴팩트한 PMC에서 가장 컴팩트한 네. 스피커에서 오히려 제대로 구현이 되는 걸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음이 정말 단단하고 어디 예. 비집고 들어갈 그 흐물흐물하거나 예. 좀 휑한 느낌이 전혀 없는. 그렇죠. 예. 옹골차다. 그렇죠. 그런 느낌. 꽉 찬 느낌. 이런 거를 진짜 이 여성 보컬 곡에서도 느끼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예. 일단 나올 때부터 얘는 모니터이면서 PMC구나. 네. 이걸 딱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녹음하고 두 번째는 좀 강력한 뭐 펀치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시되는 그런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드림시어터의 풀미 언더입니다. 최근에 제가 헤비메탈을 막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데 네. 헤비메탈 이 연주 테크니컬 면에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런 드림시어터의 풀미 언더 대표곡인데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정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보컬곡이나 뭐 이런 것들 들어봐도 딱 알 수 있는데 밸런스가 정말 표준적이다. 약간 이런 단어가 어울릴 정도의 아주 좋은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고역적으로 막 치우치지도 않고 너무 저역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깔아지지도 않고 딱 어떤 중립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런 곡들에서 이런 좀 스피드나 완급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곡이잖아요. 보면은 막 드럼 어택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양감이 크고 막 뭐 우렁찬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사이즈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정말 타격감이 명확하고 아주 다부진 그런 막 드럼 이런 거가 들어보면은 이게 투웨이 북쉘프 PMC 투웨이 북쉘프의 맛이다. 그렇죠.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렇죠. 지금 코라님은 이제 밸런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근데 체감상 소형 스피커에서 밸런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역이 그만큼 받쳐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깨지면은 저역이 약하면 밸런스가 무너지는 건데, 그렇죠. 얘는 그 덩치나 이
5.5인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네. 저에게 받쳐주는데 예. 그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가 뭐 파워 뭐 이런 이미지인데 네. 결국 ATL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정말 밀어내고 그러니까 ATL이 100Hz 미만은 그 통로 1.5m를 통해서 빠져나오면서 네. 공중 주파수를 낮추는 거고 네. 그러면서 100Hz 이상 되는 예. 주파수는 이 안에 이제 그 우리 저기 그러니까 흡음재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흡수가 돼 갖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얻는 부수입은 뭐냐면은 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중고음이 되게 깨끗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를 결국은 그게 밸런스로 다가오지 않았나. 네, 네. 그러니까 저역의 힘과 에너지와 네. 밸런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번 곡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희가 촬영을 안 했는데 이거 음악 들으면서 막 드럼 이제 막 나올 때 보면은 뒤쪽에 이렇게 트랜스미션 라인 이 마지막 단 여기 뒤에를 만져보면은 이게 손을 대고 있으면 바람이 많이 나와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솜인가요? 이걸로 딱 막혀 있는데도 예. 거기서 그 공기 압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딱 때리는 거 보면서 이게 예. 직결이 아니고 1.5m를 굽이쳐서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PMC 스피커는 소형일지라도 예. 아니면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소형이기 때문에 더 힘 있는 앰프, 더 댐핑 팩터가 높은 네. 앰프를 매칭할수록 더 좋은 소리를 내게끔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곡 들어볼까요? 예, 세 번째 녹음한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틀어드린 곡은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고 빈필이 연주했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워즈 영화 음악인데 이거를 대편성으로 연주한 곡이죠. 예, 임페리얼 마치인데요. 이거 들어보면은 처음에 이제 웅장하게 시작하는 막 교향악단의 그 악기 사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의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한음 이런 것들이 그리고 트위터 쪽에 이게 소프트돔은 사실 그 메탈돔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약간 그 고역이 선열적이지 못하고 일찍 로프돼서 로프가 되죠. 예. 좀 자기만의 좀 착색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 고역이 좀 부드럽지만 약간 심심한 이런 느낌도 많은데 이 소노렉스 트위터 들어보면 고역의 아주 작은 움직임들 이런 것도 다 캐치해냅니다. 예. 맞아요. 기본적으로 해상력의 스피커고요. 예. 그리고 되게 엄정하고 정확한 재생음을 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뭐 진군 약간 이런 느낌 날 때도 예. 뭐 흐트러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말 여린 음이 나오는 대목이 있거든요. 네. 그때 어떤 그 SMB라든지 네. 노이즈가 한 방울도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주 정확하고 흐트러짐 없고 얘가 이렇게 좀 산만해하거나 부주의한 경우를 못 봤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건 진짜 모니터 스피커로 제격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대편성에서는 사실 투웨이 북쉘프가 완전 주눅 들어가지고 약간 그렇죠. 억눌리고 너무 이제 다이내믹스가 생략된, 그러니까 축소된 그런 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들을만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뭉개지고 비명 지르고 네. 그러기가 쉬운데 막 쥐어짜는 뭐 이런 그렇죠. 소리가 나. 그리고 얘는 사실 이 크기나 구성으로 봤을 때 좀 가격대가 높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 DB1하고 SE가 예. 정말 PMC 본연의 사운드 시그니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DB1 골드, PMC의 굉장히 좀 아주 작은 깜찍한 북쉘프인데 성능 자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이런 스피커는 뭐냐면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음악을 그냥 듣는 그런 용도의 스피커는 뭐 좋은 스피커 많습니다. 근데 정말 깊이 있게 오디오 파일로서 뭐 음향적으로 좀 파고 들어보겠다. 그러면은 첫 번째 스피커로 이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것도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데 네. 좀 조심스러운 거는 앰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또 달리 생각하면 좀 고행길이 시작될 수도 있는 네. 아주 좀 위험한 스피커일 수도 있어요. 예, 매니악한. 예.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PMC의 DB1 골드, 저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PMC의 아주 그렇죠. 옹골찬 맛을 느낄 수 있는 리뷰였습니다. 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